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단위 문제 2의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대해서 풀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소갈로 8번부터 해서 바로 관련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의 지시사항 및 화면을 참조하여 업체별 프로젝트 보고서를 완성하라고 하고요. 각 3점씩 배점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회사명 그룹 바닥글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은 바닥글 구역을 표시 안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조금 이따 바로 액세스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회사명 그룹 머리글의 배경색을 보고서 머리글 영역의 배경색과 동일하게 설정을 하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회사명의 그룹 머리글 영역이 있나 보네요. 해당 부분의 배경색을 설정해 주어야 되는데 해당 배경색을 보고서 머리글 영역의 배경색을 확인한 다음에 해당 부분과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txt 담당 직원 컨트롤에는 표시 예와 같이 컨트롤의 빈 공간에 해당 기호가 반복하여 표시되도록 형식 속성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자, 아래쪽의 표시예를 보게 되면 직원 코드가 이럴 때요. 직원 코드가 먼저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 공간에 해당 기호가 반복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해당 부분 그리 어렵지 않겠다. 그쵸? 자, 문자 데이터 받는 서식 기호가 골뱅이였다. 그쵸? 골뱅이 적어주시고요. 별표 적어주신 다음에 반복될 수 있도록 해당 기호까지 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기호가 나머지 부분에 반복하여 표시가 되겠다. 그쵸?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회사명 머리글의 txt 회사명 컨트롤 아래쪽으로 그림과 같이 점선이 표시되도록 선을 삽입하라고 하는데요. 자, 선 컨트롤을 삽입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선 컨트롤을 삽입을 해주고요. 해당 선 컨트롤이 삽입된 상태에서 관련 속성을 아래쪽에 나온 내용과 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비는 이렇게 위쪽으로 왼쪽으로 그리고 이름은 라임 점선으로 해서 관련 내용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제시된 보고서를 보면 해당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입니다. 페이지 바닥글의 txt 페이지 컨트롤 해당 부분이 될 것 같네요. 페이지 번호가 표시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포맷 함수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적어볼까요? 포맷 함수를 통해서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지 번호를 나타내기 위한 페이지를 대괄호 안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해당 페이지를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형식을 두 번째 인수로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0000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도 그리 어렵지 않겠다. 그쵸? 자, 소갈로 8번의 보고서 관련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바로 액세스 통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8번의 보고서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액세스 개체들이 있는데요. 자, 보고서가 해당 부분에 있습니다. 업체별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설정하도록 할게요. 자, 해당 보고서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보면 회사명 머리글이 있고요. 회사명 바닥글이 있는데요. 문제에 보면 회사명의 그룹 바닥글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그룹 정렬 및 요약 창에서 설정을 할 수 있겠는데요. 해당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분 같은 경우에 리본 메뉴 상단의 그룹화 및 정렬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자세히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부분 클릭하게 되면 바닥글 구역 표시라고 있다. 그쵸? 해당 부분을 바닥글 구역 표시 안함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1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설정한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보기 2번입니다. 회사명 그룹 머리글의 배경색이라고 합니다. 회사명 그룹 머리글은 해당 부분이 되겠네요. 해당 머리글의 배경색을 보고서 머리글은 해당 부분이 되겠네요. 해당 머리글 영역의 배경색과 동일하게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고서 머리글의 배경색 먼저 알아야겠네요. 자, 해당 보고서 머리글을 클릭해서 형식 탭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보면 배경색이 액세스 테마 3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회사명 머리글로 들어가서 보고서 머리글과 동일하게 배경색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색을 액세스 테마 3이었죠? 액세스 테마 3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의 내용도 설정한 것이 되겠고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txt 담당 직원 컨트롤입니다. txt 담당 직원 컨트롤 찾아볼게요. 자, 못 찾겠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txt 담당 직원 컨트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해당 컨트롤이 되나 보네요. 해당 컨트롤에 대해서 형식 속성을 설정
설정하면 되겠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바로 작성을 해볼게요. 직원 코드를 입력받기 위해서 골뱅이 적어주시고요. 아스트레카 적어주시고 별표를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한자 버튼 눌러주시고 숫자 8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3번까지 관련 내용을 설정해 보았는데요. 한번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인쇄 미리 보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처럼 해당 부분에 별표 기호가 이렇게 연달아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설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명 머리글의 txt 회사명 컨트롤입니다. txt 회사명 컨트롤을 찾아보겠습니다. txt 회사명 컨트롤이 해당 컨트롤이 되네요. 해당 컨트롤 아래쪽으로 해당 부분에 선 컨트롤을 삽입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에 보면 컨트롤 그룹이 있습니다. 그쵸? 해당 부분이 선 컨트롤이 되는데요. 해당 컨트롤 클릭한 상태에서 Shift 키 누르고 점선을 삽입해 주도록 할게요. Shift 키 누르면 이렇게 일자로 점선이 잘 삽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선 컨트롤을 삽입을 해 주었고요.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우선 이름 먼저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에 들어가게 되면 해당 이름 속성을 먼저 설정해 주겠습니다. 문제에 보면 라인 점선으로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당 컨트롤 이름을 다시 이렇게 해당 컨트롤 이름을 먼저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비부터 해서 설정을 하도록 할 건데요. 형식 탭으로 들어가서 관련 내용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너비의 경우에 문제에 보면 19로 설정하라고 하네요. 19cm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은 1.2cm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에 0.3cm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내용을 모두 설정을 했는데요. 자, 해당 부분을 인쇄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잘 삽입이 되었는데요. 자, 해당 부분은 그냥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 보면 점선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한다. 그쵸? 자, 그래서 해당 부분에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해당 부분의 테두리 스타일을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쇄 미리 보기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문제에 제시된 그림처럼 점선으로 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동그라미 5번 txt 페이지 컨트롤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설정해 볼게요. 해당 컨트롤이 될 것 같은데요. 해당 컨트롤 이름 txt 페이지라는 컨트롤 이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데이터 탭으로 가서 컨트롤 원본을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Shift F2번 눌러서 확대를 해서 작성을 할게요. 자, 해당 부분에 포맷 함수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페이지 번호를 나타내는 페이지를 대괄호 안에 적어주시고요. 표시 예와 같이 000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관련 내용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해당 보고서에서 인쇄 미리 보기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페이지 번호를 확인했을 때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갈로 8번의 업체별 프로젝트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모두 설정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정보 조회 폼의 CMB 이름에서 이름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컨트롤 이름이 CMD 조회가 되나 보네요. 해당 컨트롤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구현하라고 하네요. 기본값이 아니오로 설정된 아래와 같은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라고 합니다. 자, 아래쪽에 보게 되면 얘가 있고 아니오가 있는데요. 이때 기본값 처음에 메시지 박스가 열렸을 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이렇게 기본값이 아니오로 설정된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라고 하네요. 이때 얘를 클릭하게 되면 CMB 이름 컨트롤에 입력된 이름의 자료만 표시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해당 얘 버튼을 누르게 되면 CMB 이름 컨트롤에 입력된 이름의 자료가 표시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if, and if와 메시지 박스 그리고 필터 속성을 이용하라고 하네요. 자, 필터 구문 형식은 당연히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해당 문제를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우선은 메시지 박스를 출력을 해야 돼요. 그쵸? 메시지 상자를 출력하기 위해서 메시지 박스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직원 정보를 조회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죠. 해당 부분 직원 정보를 조회하시겠습니까? 라는 부분을 먼저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화면 설명 표시를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우선은 예, 아니요 버튼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VB, Yes, No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부분에 기본값이 아니오로 설정된 해당 내용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또 다른 화면 설명 표시 화면이 나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VB 디폴트 버튼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VB 디폴트 버튼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두 번째 버튼이므로 VB 디폴트 버튼 2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의미에서 직관적으로 느껴지죠. 디폴트 버튼, 기본 버튼이 2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그리 어렵지 않고요. 버튼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VB 디폴트 버튼 1이면 해당 부분이 되겠고요. 2면 해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 버튼이 3개라면 VB 디폴트 버튼 3이라고 하면 해당 부분이 기본값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문제 제시된 내용에 맞게 yes, no로 출력을 하고요. 기본값이 아니요, 즉 두 번째 버튼에 기본값이 있도록 VB 디폴트 버튼 2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목, 직원 조회라고 하는 제목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메시지 상자를 출력하는 구문이 해당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야 돼요. 그쵸?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메시지 박스에서 사용자가 얘를 클릭하면 해당 값을 저장해야지 조건문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메시지 상자에서 사용자가 얘 버튼을 눌렀을 때 아니면 아니오를 눌렀을 때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A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할 거예요. 자, 변수를 선언할 때 dimension이라고 하나요? 자, 아무튼 코드에서는 dim으로 해서 설정을 하는데요. A라는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하고요. 메시지 상자에 의해서 출력되는 값, 즉 사용자가 클릭하는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A라는 변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해당 부분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메시지 상자를 출력을 할 거고요. 사용자가 얘를 누르든 아니오를 누르든 어떤 결과가 출력이 될 텐데요. 해당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서 dimA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를 사용해서 A에 저장을 할 거예요. 자, 왜 사용하는지 다음 if문을 보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클릭하면이라는 조건을 설정해주면 되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if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if A에 저장된 값이 VB yes이면 VB no가 아니라 VB yes이면 이때 조건을 입력해 주는 거예요. 이때 아래쪽에 밑점 필터 부분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해당 부분까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어서 코드 작성을 해볼게요. 문제에 보게 되면 이름이 CMB 이름과 같은지에 따라서 밑점 필터 구문을 활용하는 거고요. 이름 필드는 조금 이따 데이터를 확인해 보셔도 되겠지만 문자 데이터겠다. 그쵸? 그래서 이름 필드가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CMB 이름에 들어갈 데이터도 문자 데이터일 거고요. 큰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해당 부분만 다시 작성해 보게 되면 이름 적어 주시고요. 작은 따옴표 적어 주시고 CMB 이름 그리고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해당 컨트롤명을 앰퍼샌드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주시기만 하면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밑점 필터 구문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에 밑점 필터 on은 true까지 적어주신 다음에 and if까지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소갈로 9번의 구문 형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한 번만 더 설명드리고 바로 액세스 통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저희가 메시지 상자를 출력할 거예요. 이를 위해서 메시지 박스라고 하는 해당 구문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예, 아니오가 있기 때문에 VB, yes, no고요. 그리고 기본값이 아니오로 설정하기 위해서 VB 디폴트 버튼 2를 사용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사용자가 예를 누르거나 아니오를 누름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이벤트를 지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의 즉 예를 누르거나 아니오를 누르는 그 출력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A라는 변수를 활용해서요. 해당 부분을 A에 저장을 하는 거고요. A에 VBS라고 하면 즉 사용자가 예를 눌렀다고 하면 미점 필터 구문을 이렇게 적어주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소갈로 9번 문제 한번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액세스 통해서 직접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9번의 이벤트 프로시저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게 되면 직원 정보 조회 폼에서 관련 내용을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해당 폼에서 디자인 보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로 들어왔는데요.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이네요. 자, 해당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해당 컨트롤 이름이 CMD 조회가 맞네요. 그쵸? 자, 그래서 해당 컨트롤의 이벤트 탭에서 관련 내용을 코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탭에 온클릭 속성에서 해당 점점점을 클릭해서 코드 작성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작성기에서 관련 내용을 바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하나씩 작성을 할 건데요. 자, 앞서 문제에서 말씀드렸듯이 메시지 상자에 의해서 사용자가 예 또는 아니오를 클릭하게 될 텐데 그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A라는 변수를 선언할 거예요. 해당 변수를 선언하는 내용이 dim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dimension이라고 하죠. 아무튼 변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해당 dim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에 저장을 할 건데요. 메시지 상자에 의해서 출력되는 값을 A에 저장할 거예요. 자, 그리고 메시지 박스를 출력하기 위해서 메시지 박스를 적어 주시고요. 자, 직원 정보를 조회하시겠습니까? 라고 먼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직원 정보를 조회하시겠습니까?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VB yes, no겠다. 그쵸? VB yes, no를 선택해 주시고요. 탭 버튼 누르면 자동 완성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VB 디폴트 버튼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VB 디폴트 버튼을 설정해 주시는데 문제에 보면 아니오가 기본값이다. 그쵸? 그래서 VB 디폴트 버튼 2에서 탭 버튼 눌러서 자동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목은 직원 조회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메시지 상자를 출력을 할 거고요. 출력했을 때 사용자가 예 또는 아니오를 클릭하게 될 텐데 해당 출력되는 값을 A에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if 구문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if A가 VB yes이면 then 이때 미점 필터 구문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점 필터라고 적어주시고요. 이름은 CMB 이름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름 필드에 대한 데이터 형식을 확인해 봐도 되겠지만 사실 이름은 문자 데이터겠죠. 그래서 문자 데이터라고 가정하고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름 필드가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CMB 이름 컨트롤에도 문자 데이터가 입력이 될 거고요. 큰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묶어주시고 컨트롤명은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큰 따옴표에 대해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앞에 큰 따옴표를 열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이렇게 구문을 작성한 다음에 마지막에 미점 필터 on은 true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nd if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코드 작성을 완성을 했고요. 자, 저장 버튼 눌러볼게요. 그리고 액세스로 돌아가서 해당 내용 과연 잘 표시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폼 보기로 들어가서 이름을 아무나 클릭해 볼까요? 자, 강용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조회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아니오가 나오는데요. 자, 아니오의 기본값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쵸? 기본값이 설정됐기 때문에 테두리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메시지 상자가 잘 표시되는지 확인을 했고요. 해당 부분에 예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용민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잘 출력되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갈로 9번의 이벤트 프로시저 관련 문제도 풀이를 해보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처리 기능 구현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